그러나 로마는 수백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어. 마르켈루스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병력을 다시 재편하고 공격을 계속했지. 이 전쟁은 이제 단순한 도시 점령이 아니라 로마와 시라쿠사의 명예와 생존을 건 싸움이었어. 날이 저물어도 전투는 계속됐어. 밤이 오자 전장은 더욱 잔혹해졌고 시라쿠사 성벽 아래엔 하루 동안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성벽 위에 선 수비대가 횃불을 높이 들고 지친 눈으로 바다를 바라봤지. 아침이 오면 또다시 전투가 이어질 걸 알면서도 시라쿠사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어. 이 지독한 싸움은 로마와 시라쿠사 양측 모두에게 끝없는 악몽이었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어. 그들의 함성과 비명이 바닷바람을 타고 끝없이 퍼져나갔지. 시라쿠사는 그렇게 피와 불길, 절규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 끔찍한 공성전은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게 새겨지고 있었지. 기원전 213년 시칠리아의 푸른 밤하늘 아래에서 운명이 요동치고 있었어. 달빛 아래 부서지는 잔잔한 파도가 시라쿠사 항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그 평화로움은 곧 폭풍 전의 적막과도 같았어. 도시 전체가 아르테미스 축제로 들떠 있었고 거리마다 촛불과 횃불이 어지럽게 흔들렸지. 시민들은 신을 찬양하며 술과 음식에 취해 축제를 즐겼지만 정작 그 성벽 바깥에선 그들 모두의 운명을 가를 로마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어. 마르켈루스는 조용히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성벽을 바라보았어. 고개를 들어 달빛 아래 선명히 보이는 시라쿠사 성벽을 응시하며 옆에 선 장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 오늘 밤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해 우리 앞에 펼쳐진 적의 축제를 우리가 대신 기념해 주자고. 로마군 진영에선 이미 선발된 정예병 1000명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 병사들은 어깨에 매단 밧줄과 갈고리를 꽉 움켜쥐었고 창과 방패를 최대한 가볍게 해 조용히 움직일 준비를 했지. 그들은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맨발로 걷기도 했어. 숨죽인 병사들의 눈빛엔 결연한 긴장감이 가득했지. 마침내 마르켈루스의 신호가 떨어졌어. 지금이다. 병사들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지. 성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다가간 뒤 미리 준비한 밧줄과 갈고리를 던졌어. 갈고리가 돌틈을 꽉 물자 병사들은 소리도 없이 벽을 오르기 시작했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은밀했어. 성벽 위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었어. 시라쿠사 병사들마저 무장을 풀고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지. 거리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엉켜 있었어. 성벽 바로 아래에서 죽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벽 위로 로마군이 조용히 올라오자 병사들은 재빨리 칼을 뽑고 축제 분위기에 젖은 시라쿠사 병사들을 한순간에 처리했어. 순식간에 쓰러지는 시신들과 깨어나는 공포의 비명소리가 축제의 환호를 대체했지. 병사들은 즉시 성문으로 향했고 로마군은 신속하게 성문을 열어 바깥에서 기다리던 대군이 밀물처럼 몰려들었어. 로마를 위하여. 이 외침과 함께 로마 병사 10,000명이 성문을 뚫고 돌진했어.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술에 취해 있던 시라쿠사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길목마다 병사들의 칼날에 쓰러졌지. 아름답던 도시, 곳곳엔 피와 비명이 뒤엉켜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 로마 병사들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싸움을 펼쳤어.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자 축제의 흔적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절망으로 바뀌었어. 성벽 위로 기어오른 로마군이 성문을 열고 성벽 아래 대기하던 대군이 밀려들자 시라쿠사의 저항은 빠르게 무너졌지. 마르켈루스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 오늘 밤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된다.
신은 우리 로마를 선택했어.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방어 장비를 가진 일부 병력은 끝까지 저항했거든. 바다 쪽에서 로마군 함대가 항구를 막고 있었지만 시라쿠사 수비대는 항복을 거부하며 싸웠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피비린내가 가득했고 도시 전체는 타오르는 불길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뒤덮였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로마 병사들은 진입한 도시 곳곳을 장악했고 거리 위에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어. 마르켈루스는 승리를 확인한 뒤 천천히 말을 타고 도심을 돌아보았어.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희열과 함께 무자비한 정복자의 위엄이 묻어 있었지. 시라쿠사는 이제 로마의 것이 되었다. 이곳을 우리의 새로운 요새로 삼아 남부 전체를 다시 로마의 깃발 아래 놓을 것이다. 병사들은 피 묻은 칼과 방패를 든 채 서서 마르켈루스를 향해 경례를 보냈어. 도시의 불타는 건물들과 쓰러진 시신들 사이에서 로마 병사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승리의 영광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 한편 시라쿠사 시민들의 절망과 두려움은 깊었어. 자유와 독립을 꿈꿨던 희망은 한밤의 기습으로 처참히 짓밟혔지. 도시의 아름다움은 하룻밤 사이 잿더미가 되었고 축제의 환희는 지독한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어. 마르켈루스는 승리 후 성벽 위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어. 불탄 항구와 깨어진 성벽, 붉게 물든 바다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 한니발이 세운 성차의 하나가 이제 무너졌어. 시칠리아는 다시 로마의 것이 될 거야. 마르켈루스의 차가운 목소리는 어둠 속에 흩어졌지만 그 여우는 오래도록 전장을 맴돌았어. 이 전투가 로마에게 가져온 승리는 단순한 도시 하나의 점령이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에서의 전쟁 전체 흐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으니까. 시라쿠사는 이렇게 깊은 밤의 기습 아래 참혹하고도 극적인 운명을 맞았어. 아름다운 도시의 축제가 끔찍한 살육으로 끝나면서 로마는 지중해 전체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고 전쟁의 무자비한 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잔인한 밤은 확실히 세상을 조금 더 로마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어. 기원전 213년 시칠리아의 푸른 바다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을 비추지 않았어. 시라쿠사의 마지막 보루, 요새 섬은 이제 로마의 압도적인 포위망 앞에서 숨막히듯 발버둥 치고 있었어. 본토가 이미 로마군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지만 섬은 결코 쉽게 항복하지 않았지. 섬의 성벽 위로 아직 시라쿠사의 자존심이 펄럭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자존심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바다는 완벽히 로마 해군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어. 항구를 둘러싼 촘촘한 로마 갤리선들은 마치 검푸른 물 위에 펼쳐진 가시덤불 같았지. 매일같이 날아드는 카타펄트의 불화살과 돌덩이들이 섬 안의 건물과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부수며 사람들의 희망과 함께 도시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 섬 안에서는 희미한 절망이 피처럼 번져갔어. 원로와 귀족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끝까지 저항을 외쳤지만 병사들과 시민들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 거리는 어두웠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 매일 식량을 나눠 먹는 일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사람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어둡고 공허해졌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병사들 사이에선 이런 속삭임이 퍼져나갔지. 희망을 잃어가는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공포와 함께 사람들 사이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어. 성벽 위에 서 있는 젊은 병사 디오니시우스는 흔들리는 횃불을 들고 저 멀리 바다를 응시했어. 로마 함선이 만들어내는 가로등 같은 불빛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불빛들은 마치 희망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눈동자처럼 보였어. 과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엔 막연한 두려움과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지. 옆에 있던 베테랑 병사 필론이 조용히 대답했어.
끝까지 싸우는 것 외엔 길이 없어. 카르타고가 오든 안 오든 우린 이 섬에서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밖에. 섬 안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은 곡식을 나누기 위해 매일 분주히 움직였어. 하지만 식량이 완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 굶주림과 두려움이 병사들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지친 어머니들은 품에 안은 아이들에게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 밤이 깊어질수록 로마의 공성병기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어. 사람들은 불안에 잠겨 뒤척이며 잠을 청했고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었지. 도시 안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 로마 진영의 마르켈루스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는 성벽을 바라보며 부관에게 조용히 말했어. 대어 공격할 필요 없어. 시간이 우리의 칼날이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이 말은 곧 현실이 되어갔어. 요새 섬의 수비대는 점차 무기력해졌고 지휘부의 명령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갔고 시민들은 절망 속에서 입을 다물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벽 위의 깃발은 점점 더 찢기고 빛이 발해갔어. 한때 찬란했던 시라쿠사의 영광은 마치 부서진 조각상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 섬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 바다로 빠져나갈 길은 로마 함대가 막았고 육지로의 탈출은 아예 불가능했지. 밤마다 로마군이 던진 불화살과 돌덩이의 비가 섬 안을 가득 메웠고 도시 안 사람들은 갈수록 소멸해가는 희망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릴 뿐이었어. 이 도시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 젊은 귀족이 낮게 중얼거렸어. 그의 목소리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 시라쿠사 사람들이 품었던 마지막 기대, 구원의 함대나 원군이 나타날 거란 희망도 시간이 갈수록 무너졌어. 섬을 감싼 공포는 이제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지.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이 포위가 끝나고 로마군이 성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이 도시의 운명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걸. 시라쿠사의 최후가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저항을 준비했지. 그들이 가진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시라쿠사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말이야. 기원전 212 년의 어느 저녁, 붉은 노을이 이탈리아 남부의 황량한 언덕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어. 올리브 나무의 검은 잎사귀는 이미 짙어진 그림자 속에 묻혔고 바람은 이따금씩 흙먼지를 끌고 오며 긴장감을 감돌게 했지. 그라쿠스와 소수의 노예 군단 병사들은 말을 타고 약속된 협상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 이 길이 맞는 걸까? 평소 대범하기로 유명한 그라쿠스도 오늘따라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지나치게 의심스러웠거든. 하지만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그와 함께 싸운 노예 병사들이 더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면 이 위험쯤은 스스로 짊어질 수 있다고 여겼어. 협상 장소에 도착하니 카르타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인사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상대의 웃음 뒤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 그 순간 올리브 나무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그라쿠스 눈에 들어왔어. 함정이다. 늦었어. 그가 외치는 순간 매복한 적 병사들이 창과 검을 들고 일제히 튀어나왔어. 카르타고 장군은 협상의 가면을 벗고 섬뜩하게 웃었지. 그라쿠스, 내 놈의 목을 한니발께 바칠 거다. 적의 함성과 함께 화살과 창이 사방에서 날아들기 시작했어. 노예 출신 병사들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그라쿠스는 눈앞에서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걸 보며 칼을 뽑아들었지. 방진을 쳐라. 버텨야 한다. 하지만 소수의 병력으로 감당하기엔 상대의 수가 너무 많았어. 급히 원형 방진을 치려 했지만 적들은 그 틈을 용서 없이 파고들었지.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쓰러졌고 흙바닥은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었어. 그라쿠스는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어. 적의 목을 베고 가슴을 찌르며 미친 듯이 싸웠지만 몸 곳곳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 그가 자유를 약속하며 함께 싸워왔던 병사들은 어느새 그의 발밑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 로마는 굴복하지 않아. 그가 마지막 힘을 끌어내 외친 순간 등 뒤에서 날아온 날카로운 창이 그의 허리를 깊숙이 꿰뚫었어. 창끝이 뼈와 살을 찢으며 몸속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었지. 무릎이 꺾이며 그는 서서히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그는 칼을 놓지 않았고 눈빛 또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지.